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는 지난해 2007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영일만 일대에 물리 탐사를 해왔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대한 탐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면서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한 지역은 영일만 일대인 동해 8광구와 6-1 광구 북부 지역으로 이번에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지역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의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의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즉각 발작했습니다.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한 것은 2002년 다른 에너지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느 멍청한 기업이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된 광구를 포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애초에 정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와 추가 탐사 자료 등을 액트지오에 넘겨 새롭게 분석을 했다고 계속 발작했는데요. 또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넓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거짓말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7일 오전 영일만 석유게이트 의혹을 석유공사가 해소해보겠다고 연 액트지오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날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은 아무것도 해소되지도 설명하지도 못했는데요. 그냥 자신들을 믿고 신뢰하라는 하나만한 소리만 남발했습니다. 왜 국민 혈세를 몇천억씩 써가면서 시추확률 20%가 될지 말지도 모르는 유전을 파겠다며 벌이는 이 역대급 코미디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제일 앞건은 시추해야 입증이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으로 의혹은 더 커졌고 미스테리하기까지 해졌는데요. 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과거 사장됐던 프로젝트를 끌고 와 혈세 낭비를 시작한 걸까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어디일까요?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이명박에게 배운 걸까요? 점입가경에 못 볼 꼴이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의 개인주택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The answer is yes. The design of the Acti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답을 드리자면요. 네, 맞습니다. 이 액트지오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곳이 저의 자택이 맞습니다. 액트지오는요, 이제 어떤 컨설팅 업체로서 이제 컨설턴트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Adapted for the new world, where the petroleum resources are getting less and less, the prices are getting more challenging, and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decreasing their staff.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석유의 매장량, 남아있는 매장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석유의 가격 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석유 관련 회사들이 이제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The fact that the big companies are decreasing staff means there's a lot of really good talent out there around the world. 이렇게 거대한 전 세계 석유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는 뜻은요. 이 큰 회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이 회사들 외부에 이제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볼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는요. 이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So my team is spread around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팀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I have high-end geophysicists that work in New Zealand.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구과학 전문가 중에 한 분은 이제 뉴질랜드에 거주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My seismic processing group is in Brazil. 지진파를 프로세싱하고 가공하는 그런 그룹은요, 브라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My geochemist is in Mexico. 그리고 이제 지구화학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멕시코에 계십니다. My reservoir modeling lives in Switzerland.
그리고 저류층을 모델링 하시는 분은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계십니다. And a few of us actually live in Houston. 그리고 이제 휴스턴에 실제로 기반을 두고 있는 직원들은요, 굉장히 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So my joke is ActGeo does not sleep.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트지오사에서는요, 이제 해가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시차가 다 다르니까요. So because of the time changes between these different countries, there's always somebody from ActGeo working the problem. 시차가 전 세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라도 이제 액트지오 직원 중에 한 명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What make us also more efficient.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의 업무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And the last information is that we recently opened a branch of ActGeo in the United Kingdom, in London.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정보는요, 저희가 최근에 영국 런던에 이제 지사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That's been led by our new director, René Young. 네, 그래서 이 해당 영국 런던에 있는 지사는요, 르네 박사님, 그러니까 르네라는 이름을 가진 디렉터 분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Which address is also his house. Could you repeat? I didn't hear. The address of the company in the UK is also René's house. 오케이. 그래서 이 런던에 있는 지사의 주소지도요, 역시 이제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 주소지가 자택인가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액트지오 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모습이 다단계 회사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컨설팅과 연구를 하는 회사에서 이런 운영이 가능할까요? 미국판 봉이 김선달인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자시오하니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시오하니 같다는 말인 건데요. 이런 걸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말하는 거죠. 땅 짓고 헤엄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 듣보자 원유탐사 컨설팅 회사를 하나 살려보겠다고 대한민국 기관이 총동원됐는데요. 장소며 통역이며 이걸 준비하고 해명하는데 석유공사와 산업자원부 인력까지 총동원됐습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우드사이드사는 뭐죠? 그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면서도 탐사 시추 성공률이 20%로 추정되며 이는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오 고문은 동의한 탐사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시추공의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결과치가 우드사이드사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거죠. 이들은 단 한 번도 동해를 답사한 적도 탐사한 적도 없었는데요. 그냥 탁상 공론으로 만들어낸 기적의 수치였습니다. 또 20%밖에 안 되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는 그들의 주장이 더 놀라웠는데요. 이건 바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석유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대륙붕 안에 많은 모래가 있어야 하는데 동해 심해에서 석유가 들어있는 유망구조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상당한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아브레오 고문은 그러나 유망구조에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 존재가 있다는 점을 판별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추 성공률 20%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는데요. 맛있어 보이지만 맛을 봐야 맛있는 걸 알 수 있다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전 자꾸 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 상황이 안 웃기십니까? 이상하죠? 전 너무 이상합니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업체가 대한민국 원유 탐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발표에 따라 5천억 원이 넘게 드는 국책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근거를 따져본 결과 그 근거조차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열세가 또 그냥 살살 녹는데요. 누구를 위한 유전 탐사 사업일까요? 이런 사업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그건 파봐야 알기 때문이죠. 이런 게 바로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사업이라는 겁니다. 점점 커져만 가는 의혹들,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은 채 또 이렇게 이명박 시즌2가 시작되고 있습니다.